이제는 이제 외국 공동체에서 살아보니 이런 이제 제목으로 하는데요. 제가 이제 직장인인데 어떻게 해서 공동체에서 살아보게 됐는지, 한 20년 전에도 인도를 1년 동안 순례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땡땡이 체질입니다. 땡땡이. 이렇게 직장을 끈질기게 계속 못 다니고 한 번씩 쉬어줘야 되는 모양이에요. 근데 안 쉬어서 그런지 몸이 아프더라고요, 몸이. 그래서 한 10년 동안 제가 등에 통증이 심해가지고 계속 이제 몸이 아파서 유명한 대학병원에 다녀도 전혀 낫지를 않고 통증이 심해져만 가고 이제 힘들고, 그게 워낙 통증이 심하면 이제 그게 눈으로 오더라고요. 눈으로 와가지고 그게 이제 자가면역성 질환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포도막염이 와가지고 제가 이제 몇 개월 동안 눈을 못 뜨고, 이제 통증은 아프면 이제 참고 일을 하면 되지만은 눈을 못 뜰 때는 아예 일을 못 하잖아요. 이제 뭘 봐야 이제 기사도 쓰고 취재도 하고 하는데, 이제 눈이 이제 눈병으로 이제 그게 열병이 와가지고 일을 못 하게 되니까 이제 신문사에서 1년 휴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돌아본 그때 휴직 기간 3년 전에 이 외국 공동체 얘기를 먼저 하자면은, 거기 이제 아속 공동체 얘기, 이제 포틸락 스님이 저분이신데, 우리가 예전에 방콕 시장 청백리라고 잠농 시장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분이 이제 아속 공동체 이 멤버입니다, 멤버. 잠농 시장의 스승이에요, 이분이. 포틸락 스님이. 저분이 이제 80살이 넘으신데, 80대 중반이신데, 아죠. 뭐 기운이 이 기운이라는 게 뭐 힘센 장사 이런 기운이 아니고 몸에 풍기는 이게 기운이 아주 대단하시더라고. 그래서 참 그러고 뭐 80대 중반이시고 그런데 아직도 그냥 막 20대 같은 느낌이 이렇게 확 풍길 정도로 이제 그런 분이신데, 저분이 이 어렸을 때 사진인데, 이분이 이제 인생에서 여하튼 가장 밑바닥에서 최고 위까지를 경험하신 분이도 많이 보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6남매 중에 장남으로 태어나셨는데, 어렸을 때 이제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자기 아버지는 아마 이제 이제 도망을 갔든지 뭐 그러신 것 같은데, 정확히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는데, 여하튼 6남매 장남인데 어렸을 때 자기 동생들을 전부 다 자기 혼자 10살 때부터 먹여 살릴 이제 전부 다 부양의 책임이 자기한테 다 떨어진 거예요. 이제 소년 가장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신문 배달도 하고 우유 배달도 하고 이제 온갖 것을 이렇게 하면서 이제 살아갔는데, 그래도 이제 자기 외삼촌이 의사가 한 명 있어가지고 자기 외삼촌이 좀 도와주고 그래서 이제 이제 이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예술적인 소질이 강했다. 그림도 잘 그리고 음악도 잘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런 것을 놓치지 않고 이제 워낙 재주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좀 하고 했던 모양인데,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어렸을 때 이제 예술 고등학교 예술 다닐 때 이제 젊었을 때 모습인데,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술고등학교를 나오고, 이게 20대 초반에 태국에서 제일 성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대 초반에 방송 엔터테이너, 뭐 방송 프로그램도 만들고 작곡도 하고 그림도 그리는데 아주 다방면의 재주가 비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로 따지면은 아주 20대 조용필이 된 거예요. 조용필처럼 이제 유명해지고 이제 엄청난 이제 부도 생기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방콕에서 제일 좋은 집에 살고, 외제차를 뭐 7대인가 끌고 다니면서 이렇게 살고, 이 정도로 이제 제일 인생의 밑바닥에서 제일 상류층까지 쫙 이제 올라가 본 거죠. 그런데 이분이 이제 제일 꼭대기에 올라가 보니까 이제 뭔가 스님들하고 비슷한 게 있었으니까 그러겠죠. 이 사람이 그렇게 자기는 너무나 동생들 건사하고 살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물질적으로 부유해지면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을 줄 알았는데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뭐가. 채워지지가 않고 뭐가 허전함이 해소가 안 되는 거래요, 그게 이제, 그게 뭐 출가 인연이 있어 그랬는지.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그때까지는 이분이 이제 불현하고 인연이 안 돼가지고 뭐 출가하고 이런 생각은 없었는데, 그래가지고 자기도 이제 그런 것을 허전함을 채우기 위해서 뭐 명상도 하고 뭐 채식도 하고 하다 보니까 하얀 옷을 입고 다니고, 그래서 머리도 혼자 밀고 이제 출가하기 전에 이렇게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자기 여동생들이 우리 오빠 미쳤다고, 이상하다고, 사람이 이제 이상하게 변해간다고 이렇게 했는데, 자기가 이제 그런 삶에, 어떤 담백한 삶에 이제 조금 이제 이렇게 살아보니까 좋거든. 그래서 사람들한테도 야, 내가 뭐 잘 살아보니까 별거 없더라, 이렇게 좀 이렇게 단순하게 사람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자기 동생들부터가 전부 다 미쳤다고만 하지 자기 말을 먹어주지를 않거든요. 이 사람이 이제 갑자기 거지가 출세하더만 정신이 팽 돌았다고나 하지, 이게 뭐가 자기의 어떤 진심에 대해서도 먹어주지도 않고 이렇게 그러니까, 야, 태국이란 나라는 불교 국가고, 그래서 여튼 이게 성직자가 안 되면 이게 전혀 이게 대중 교화가 안 되겠구나, 이게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이분은 이제 출가를 한 거예요, 출가.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순수한 출가였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제 그런 의미에서 하여튼 대중들이 하도 자기를 이제 우습게 하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출가를 했는데, 출가를 해서 이제 태국 그 남방불교는 이제 요즘은 스님들도 이제 남방불교에 대해서 워낙 잘 아시니까 옛날보다, 남방불교는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부처님의 근본 계율이나 이런 것이 아주 철저하고 초기 삶을 그대로 많이 따르잖아요. 초기 삶을 그대로 따르는 데다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한국 불교나 이런 데 동아시아 이런 대승 불교권이 활발한 기운도 있고, 스님들도 이렇게 뭐가 조금 개성도 강하고 이러지, 그분들은 진짜 뭐 한 수백 명 모아놔도 똑같이 군대처럼 이렇게 뭐 개성이 따로 뭐 돋보인다든가 이런 게 없잖아요. 똑같이 뭐 밥그릇 들고 다니면서 탁발하고 줄져서 기러기처럼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뭐 이제 이러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이제 겸손하죠. 뭐 개인이 무슨 명상에서 뭔가 경험을 했다, 체험을 했다, 이런 것을 드러낸다든가, 이제 이런 것은 동아시아권에서는 조금 가능하지만은 무슨 남방에서 그런 식으로 얘기했다가는 이제 그건 완전히 성단에서 바로 그날로 쫓겨나는 그런 분위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이제 명상을, 이를테면 이렇게 참선을 2년만 하고 자기는 이제 공부를 끝냈다고 그랬어요. 공부를. 그래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 명상을 해서 이제 평화를 얻으면은 그것을 부처님의 삶을 현실에서 실현을 해야 된다. 평생 앉아만 있는 것은 그것은 베이비들이나 하는 짓거리다. 그것은 어른이 됐으면, 지가 컸으면 삶을 살아야지. 평생 이제 걸을 수 있으면 걸어야지. 평생 앉아 있는단 말이냐?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런 식으로 주장을 했지만은 성단의 전통에 비춰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이를테면 싸가지 없게 보였단 말이에요. 싸가지 없게, 당연히. 그 남방불교의 전통에서는 저런 형편없는 놈이 이런 성단을 모욕을 한다. 어떻게 보면은 그 성단이라는 것은 태국 국왕도 모욕할 수 없는 것인데 우리의 권위에 도전을 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파면을 시켜버린단 말이에요. 파면을. 그러니까 엄청난, 이 사람은 이제, 근데 이 사람의 대단한 게 그런 거라. 그러니까 파면한다고 그 야지가 죽고 이런 것이 아니고 좋다. 그러면 이제 이분은 내 삶을, 내가 생각했던 삶을 실천하겠다. 그러면서 나는 내가 깨달은 바를, 부처님의 삶을 살겠다. 해서 이제 마을 공동체를 만들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삶을 이분이 이제 실현해서 오늘날의 이제 그 아속 공동체를 일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한국에서도 포틸락을 직접 만나보신 분은 거의 없더라고요. 저는 이제 이상하게 거기 나올 때 포틸락 스님이 그 전날 그 마을 공동체에서는 최초로 주무셨다고 그러는데, 저도 이게 불연이 있는지, 저도 17년 전에도 인도를 순례할 때도 태국 티벳은 4대 종파가 있거든요. 달라이라마 스님은 겔룩파, 황모파 수장이시고, 닉마파, 샤카공파, 까르마파, 이렇게 이제 4개 종파가 있는데, 제가 이제 다니면서 우연히 뭐 크게 노력도 안 했는데 4개 종파 수장님들 다 뵀는데, 이렇게 직접 뵀는데, 이분도 제가 이제 그 공동체를 떠나기 전날 거기에 오셔가지고 이제 이렇게 같이 얘기를 나누고 이제 저기 사진도 찍게 됐는데, 그러면서 저분하고 이제 나눈 문답이에요. 나눈 문답인데 들어보시면 이제 이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타이 주류 종단 스님들은 주로 명상만 하고 일을 하지를 않는데 전혀 일을 안 하는데 이분들은 엄청 일을 해요. 똑같이 공동체 일구는데 일을 많이 노동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모든 순간이 명상이다. 일이야말로 진짜 명상이다. 일거수일투족에서 명상해야 된다. 일하면서 일생 전체를 명상만 하는 것은 베이비들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공동체를 했는가? 그러니까 말만이 아니라 붓다의 가르침을 실현하는 것. 이기적 욕망에서 벗어나 사는 곳이 있어야 한다. 이기적 욕망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붓다가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살아내는 인간이 모델이 있어야 중생들이 따를 것 아니냐. 그런 삶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아속을 타이 밖에 알리지가 않나. 제가 보기에는 이야 이게 대단한데 말이야. 이걸 좀 이게 전 세계적으로 좀 알리면 불교가 다른 사람들은 서양인들은 불교가 너무 탁상 공론이니 관념 능력이 이렇게 하는데 이게 다른 면모의 불교를 확실히 보여줄 수 있는 것도 되겠는데 왜 이렇게 안 알리고 여기서만 하는가 이렇게 해서 이분은 전혀 알리는 데 관심이 없더라고. 아무 알리는 데 관심이 없어. 포교 뭐 이런 게 관심이 없어. 우리 자신이 먼저 아속답게 사는 게 중요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자신이 사는 게 중요하다. 이제 이 세상은 전부 다 이제 돈이 최고고 이제 부자 되는 것을 향해서 온 인류가 일렬로 다 달려가고 있는데 부로 행복을 살 수가 없는가. 그렇게 살 수가 있다고 지금 사람들 다 생각하는데 그 상태로 행복하다면 그대로 냅둬라. 그렇지 못하다면은 마음의 힘을 길러야 된다. 그걸로써도 자기가 뭔가 아직도 행복하지가 않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마음의 힘을 길러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행복해질 수가 있는가 그랬더니 욕망에서 벗어나서 현재의 삶에 만족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80대 중반이신데 엄청 젊어 보이시죠? 이게 이제 아속 공동체인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제가 갔던 시사 아속 공동체 이제 방콕에서는 차로 한 10시간 떨어진 곳인데 여기서 한 이제 300여 명이 살고 있어요. 300여 명이 살고 있고 여기에서 이제 모든 승가 공동체는 지금 어느 사찰이나 뭐 제가자들이 이제 좀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은 여기는 한 마을을 구성해서 같이 그냥 사는 거예요. 같이 사는데 스님들은 이제 꾸띠구역, 오두막구역, 남방불교는 이제 날씨가 이제 그렇게 춥지가 않으니까 이제 꾸띠에서 살고 꾸띠구역 수행자 구역이 있고 또 일반인들 사는 이제 촌이 있고 다 한 20-30만 평 안에 이제 살기는 같이 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한 300여 명이. 그래서 외국에서도 이제 같이 이렇게 살러 오는 뭐 이제 한 1년씩 이렇게 같이 배우러 독일에서 온 친구들이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는데 그러게 어떻게 제가 봐서 이제 여기서 어떻게 야속 공동체가 이 정도의 대단한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을까? 포틸락 스님으로 출발해서 지금 태국에서 엄청난 영향력이 있는 이제 공동체가 됐는데 더군다나 주류 종단에서부터 이렇게 배척을 받는 그런 처지에서 어떻게 이렇게 가능해졌을까? 이렇게 보니까 이게 스님들의 솔선수범이라는 것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뭐 스님들의 이제 성직자들, 종교인들의 어떤 타락상이라든가 이런 것은 뭐 어느 나라의 뭐 한국의 한 나라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어느 나라나 물질적으로 풍요해지면 세상이라는 게 조금씩 이제 그런 문제를 일으키는 분들도 많이 있으니까 태국이라고 말할 것도 없는데 태국은 이제 더욱더 이제 승단의 권위가 세니까 뭐 감시받을 것도 아니고 완전히 거기는 뭐 불교면 다 최고니까 다 불교 국가니까 그게 이제 문제가 있는데 여기서는 꾸띠 구역에서 이렇게 사는 제가 보면은 이게 사람들이 이 스님들이 여기서 수행자들이 여기서 사는 거 보면은 정말 눈물 나오더라고요. 정말 아무것도 없이 그야말로 이렇게 인간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뭐 칫솔 하나 비누 하나 그냥 수건 한 장 그리고 조그만한 담요 하나 놓고 이렇게 살아가더라고요. 야 이분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이게 제가자들한테 뭐 설법이고 교육이라는 게 아무 필요가 없겠다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실제 그렇고 이분들이 삶으로 이렇게 그걸 보여준다면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갔던 이제 비구니 스님이신데 그쪽에서는 이제 비구 계를 안 받으니까 뭐 난이라고 하지만 이제 뭐 이제
비구니 스님하고 같으시죠. 근데 그 철저히 이제 오후 불식을 지키시고 정말 그냥 참새처럼 빼빼 말라가지고 이렇게 살아가시면서 일을 같이 이제 그때는 그 일주일 동안 어디 공동체가 전 공동체가 연말이 되면은 다 모여서 같이 무슨 그 회합을 하는데 그 공동체가 한 공동체가 많이 비어가지고 이제 좀 노인들만 남아 있어가지고 제가 한 일주일 동안 같이 보낸 적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늘 이런 식으로 퇴비를 만들고 바나나를 베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일하면서 정말 오후 불식을 철저히 지키고 이렇게 살아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스님들도 이렇게 다 청소하시고 이제 한국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울력하고 이런 것을 스님들 당연하지만 남방 불교에서는 스님들이 거의 아무것도 안 하거든요. 그냥 탁발해서 그냥 사는 거 일체 그 훨씬 더 일상 삶하고 더 멀어져 있는 것이 남방 불교입니다. 한국 불교나 이런 데는 훨씬 더 많이 같이 하지만은 그런데 여기는 이제 아속은 완전히 다른 거죠. 이제 이게 이제 아속 공동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안에서 탁발하고 이런 식으로 뭐 끼니 될 때 이분은 뭐 가볍게 뭐 고구 하나 드시고 이렇게 또 이렇게 사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제가 보니까 이게 그 기독교적 표현이긴 하지만은 이분들이 사는 게 오병이어의 기적이더라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분들이야말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제가 왜 그러냐면은 왜 그걸 보고 이게 이제 이분들도 똑같이 아침마다 탁발을 해요. 탁발을 하는데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이 준비해 와서 저는 이제 따로 그 준비를 음식을 못 만들어서 시장에서 과일을 사와가지고 제가 탁발을 올렸는데 스님들한테 그래서 거기서 단식도 많이 하고 관장을 많이 하니까 얼굴이 아주 지금보다 해맑잖아요 지금 이렇게 3년 전인데 불과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아침마다 이렇게 쭉 나래비 앉아가지고 이제 스님들 지나다니실 때 이제 탁발을 자기는 스님들이 그렇게 굿띠에서 정말 수행자로서 여법하게 이렇게 사시니까 사람들이 정말 공경의 마음으로 준비해와가지고 이제 음식물을 공양을 올리는데 이제 음식물 탁발 받는 게 엄청 크더라고요. 또 크고 이게 이제 이게 탁발 받아서 뒤에서 이제 뒤에 차번에 이게 뒤에 얘들한테 이제 주는 거예요. 얘들이 이제 다 이제 차곡차곡 해서 탁발을 이제 가져와서 옆에다가 큰 다이에다가 이렇게 쫙 진열을 해놔요. 진열을 해서 이제 스님들 먼저 이제 이 위에 앉은 이제 스님들 먼저 이렇게 이제 떠서 이제 가시면은 나머지 음식물이 한 90% 이상이 그대로 남더라고. 90% 이상이 당연히 남죠. 탁발이 엄청나게 스님들 존경하니까 탁발을 많이 드리니까 90% 이상이 남는데 여기서는 90% 이상이 남으면은 전부 다 마을 공동체 사람들이 다 이제 나눠 먹고 그 남은 음식을 나눠 먹고 또 여기서 이제 좀 연세 드신 분들은 조그마한 통을 가져와서 이제 넣어가는 거예요. 넣어가서 저녁으로도 드시고, 이제 자기 혼자 스스로 밥해 먹을 능력이 안 되시는 분들은 그걸 이제 하루 종일 식기를 여기 와서 이제 가져가는 거라. 가져가고 또 그래도 음식이 나오면은 그 인근의 고을의 가난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한테 또 이제 그 사람들에게까지 나눠주고. 그러니까 자기는 그 스님들한테 공경해서 이제 뭐 단지 조금 공양했는데 그것이 스님들만 공양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온 사람들을 다 먹이고 그 가난한 그 마을 안에서 직접 밥을 해 드시기 어려운 분들까지 다 해결이 되는 거라. 그게야말로 진짜 오병이어의 딱 기적 같더라고. 그게 자기는 단지 뭐 한 사람 한 사람은 조금씩 그냥 공양을 올렸을 뿐인데 그거 가지고 온 마을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거라. 온 마을 사람들을. 여기서는 이제 그 안에 이제 그 중고등학교도 있고 그런데 그 외부에서 시골에서 오는 학생들 무료로 이제 가르치고 근데 얘들도 이제 똑같이 그 일도 하고 그러니까 공동체라는 것은 우리는 이제 한국 사회는 저는 이제 교육과 삶이 완전히 분리된 게 이게 한국 사회의 이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자본주의 무조건 이제 돈으로 성공 출세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가지고 얘들 공부만 해야 된다고 니들 뭐 아무래도 청소할 필요도 없고 뭐 아무 다른 거 알 필요도 없고 그래서 저도 제가 딱 40살에 갔었는데
제가 이제 가보고 우리는 예전에 이제 요즘 애들처럼 뭐 배낭여행을 다녀봤을까 제대로 이제 여행도 못 와보고 제대로 된 여행이란 여행은 이제 40살에 1년 순례하면서 처음으로 갔는데 순례하면 이제 그러잖아요. 혼자 다니면은 어디 한국에서는 어디 기자라 그러면 좀 그 알아주기도 하고 좀 이렇게 다들 하는데 뭐 하는데 거기서는 인도 천하에 아는 인간이 하나가 있을까 무슨 어리버리한 바보 같은 게 하나 이제 인도를 떠다니는데 그 다니면서 제가 얼마나 사람 무시를 제대로 못하는 인간이 형편없는 인간인지 자각을 늘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사는데 얼마나 부적절하고 또 어디 가면은 또 외국인들은 같이 모여 있으면은 지 나라 음식도 해오고 지 나라 또 악기도 이렇게 하면서 같이 어울리지도 않았는데 이게 뭐 어리버리한 게 뭐 저기 저 라면밖에 끓일 줄 모르고 뭐 지 나라 음식을 할 줄 아는가 뭘 정말 그 살면서 진정으로 배워야 될 것을 뭘 배웠는가 살면서 의식주가 제일 중요하고 또 사람들 얘기하고 경청하고 말하고 위로하고 대화하고 서로 공감하면서 이런 법이 가장 중요한데 살면서 전부 다 시험만 향해서 치달아왔지 정말 뭘 제대로 배워야 될 것이 내가 한 번이라도 제대로 배워본 적이 있는가 정말 형편없는 한 인간에 대해서 자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불과 40살이 되어서 이제 40살까지 제대로 못 살아오다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한 인간으로서야 이제 뭐 취직도 하고 했으니까 한국 사회에서야 잘 살아왔다고도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혼자 떨어져서 해보니 정말 형편없는 한 인간이죠. 제대로 설 수 없는 늘 교육과 삶이 분리돼서 살아왔으니까. 근데 이런 공동체가 하면 얘들을 절대 삶에서 분리를 안 시킵니다. 어렸을 때부터 반드시 일을 다 시켜요. 일을 철저하게 얘를 또 이렇게 같이 일을 시키고 저도 이제 공동체는 그 박물관이 아니기 때문에 가자마자 뭐 단식하면서 똑같이 일을 했고 같이 얘를 또 이제 그런데 이제 독특한 게 그러더라고. 그게 이제 우리는 뭐든지 목표 지향적으로 뭐든지 딱 얘들 또 뭐 하면은 저희들도 어렸을 때 그 농번기 때는 학교에서 중학교 때 이렇게 농번기 울력도 나가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도 해봤는데 그렇게 돼서 뭐 해찰하고 해찰하면 선생님이 해초를 딱 들고 있다가 어떤 놈이 지금 농땡이 펴 하면서 이제 딱 하면 눈 한번 딱 흘기면 이제 딱 긴장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보면은 뭐 놀거나 말거나 아무 신경을 안 쓰더라고. 그래서 그게 참 신기한데 우리로 따지면 이것이 교육도 아닐 것 같은데 이게 그 사람들의 내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는 놈은 그냥 주구장창 놀도록 그 논바닥에서 장난치고 놀도록 내버려 둬버는. 그러니까 일한 놈은 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내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럼 또 놀다가 지치면 또 갖고 와서 또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무슨 강요하고 이런 게 없더라고. 그건 이제 그런 스스로 깨우쳐가는 그 엄청난 인내심이 있고 그러더라고. 우리처럼 무슨 일 목표 지상주의로 한 놈도 예외 없어 똑같이 해 이런 식으로 공동체니까 n분의 1 니들 다 자금량 맞춰야 돼 이런 게 없어. 이런 게 전혀 그런 게 아니래. 그냥 냅둬버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먹고 사는 게 저는 이제 채식으로 먹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그냥 채식으로 거기서는 채식을 생으로는 거의 안 먹던데 더운 나라고 그래서 그런지 생으로는 거의 잘 안 먹고 이제 다 삶는데 야채라는 게 삶아버리면 이만큼 뜯어와도 거기서 다 이제 그거 다 키우니까 뜯어와도 뭐 삶으면 조금밖에 안 되잖아요. 전부 다 그러니까 야채를 엄청 많이 먹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건강이 안 좋아질 수 없죠. 거기서 이렇게 이제 전부 다 야채로 된 음식들을 이제 계속 이제 먹고 걔들은 직접 항시 식사 시간 되면은 전부 다 애들이고 모여서 다 식사 준비하고 또 그러니까 아침은 그런 식으로 탁발해서 그렇게 하지만은 이제 그 저녁 시간 오후 한 5시쯤 넘어서 먹는데 한 4시부터 전부 다 공양간에 같이 모여서 이렇게 같이 식사를 준비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다 모여서 애들하고 같이. 그래서 저도 이제 공양간에서 이렇게 하고 똑같이 일을 해야 됩니다. 똑같이 어디 가서 거기서 이제 거기서는 어느 공동체든지 이제 자기들이 먹고 살 어떤 생산이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거의 시골에서 전부 다 농사나 짓고 전부 다 이러니까 공동체가 어떻게 보면 길이 잘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공동체도 자체 내에서 먹고 살 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 애국 공동체들은 그렇게 잘 하는 데가 꽤 되더라고요. 이게 아속 공동체도 굉장히 이제 그런 면에서는 잘 하는데 이들이 이제 하는 것이 그 유기농으로 이제 이 사람들은 사람들의 허영을 채우는 것은 아무것도 만들지가 않는다.
그러니까 무슨 사치하는 옷이라든가 무슨 화장품이라든가 이런 걸 만드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살아가면서 반드시 필요할 의약품, 그리고 이제 농식물, 그리고 이런 이제 그 유기농으로 만든 생태적인 비누나 샴푸, 그런 것, 유기농 전부 다 의약품들, 대체 의약품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만드는데,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똑같이 이렇게 일을 했죠. 근데 일을 해도 이 사람들은 뭐 나중에 이제 미국 공동체나 이런 데는 역시 선진국으로 가면 잘 사는 게 아니라 공동체도 잘 사는 나라일수록 사람이 빡빡하더라고요. 그만큼 잘 살려면 빡빡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도 못 사는 나라일수록 좀 느긋해. 우리가 보기에는 좀 한심해, 못 사는 나라는 한심해 보이지만 마음의 여유가 있고, 잘 사는 나라일수록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마음의 여유가 없고. 여기는 그래도 이제 이런 게 생산품을 해도 마음의 여유가 있고, 뭘 한 2시간 하고, 우리들은 손이 빠르잖아요. 한국 사람들 성질이 급해가지고 막 저 사람들은 한나절에 할 것도 우리는 한두 시간 만에 확 끝내버려요. 그러면은 우리 한국에서는 한국 같으면 얼른 어이구 그 칭찬해줘 가면서 일을 더 시키려고 그럴 텐데, 얘는 끝나면 더 이상 시키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이제 놀아라 그러고 굉장히 여유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삶에서. 저희 이게 청소하고, 여기 이제 바나나 베어가지고 이렇게 퇴비를, 이 사람들은 바나나를 나무를 베어가지고 퇴비를 만들더라고요. 똑같이 이제 일을 하고. 얘들도 그러니까 서너 살만 되면, 아침 되면 이제 거기는 더운 나라니까 낙엽이 수북이 다 온 그 공동체 안에 쌓이는데, 전부 다 얘들도 이렇게 조그마한 주먹만한 애들도 다 청소를 해요. 똑같이. 그리고 중학생 애들은, 이건 이제 중고등학생 애들은 이게 이제 유기농 열매를 다 따가지고 의약품을 만드는데 아침마다 이렇게 딱 따더라고. 따면서 이제 이양저양 같이 모여서 얘기하면서 저도 이제 같이 이 작업을 처음에 많이 했죠. 이렇게. 밭에서는 이제 얘들도 똑같이 이렇게 많이 하고, 밭에서 일을 하면서도 노는 놈들은 신나게 계속 놀고. 이제 저녁 식사 때가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늘 같이 모여서 식사를 준비하고, 그래서 이제 같이 해서 식사를 준비해서 같이 먹고. 그런 이제 그러면서 공동체에서도 얘들이 이제 같이 모여 있으면은 즐겁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전부 다 도시에 고립된, 한국같이 고립된 사람이니까 옆집 애도 없으니까 우리 집 애도 학원에 보낼 수밖에 없고 놀 애도 없고, 그러니까 계속 그런 식의 이제 삶이 더욱더 이제 가속화될 뿐인데, 여기서는 뭐 놀 애들 많고 이제 공동체가 있어서 애들이 지쳐지고 그러니까 같이 많이 놀고, 이 드럼 치고 이렇게 공동체 가운데 있으면은 한바탕 일을 하고 와서 애들이 얼마나 이렇게 신나게 노는지 드럼을 치고 하는데, 애들 우리처럼 무슨 실력을 쌓아서 뭘 욕망을 가지고 하는 게 그런 게 아니고, 얘들이 이제 즐길 줄 알아보니까, 즐길 줄 아는 음악을 심심하다 놀다 와서 한 번씩 땅 땡기면 그냥 얼마나 애들이 그냥 환희에 그냥 젖어가지고 그냥 너무 애들이 얼굴빛이 그냥 막 카타르시스가 딱 되더라고요. 보니까 애들이 놀 줄 알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이제 그 아속 공동체의 제일 특징은, 이 사람들은 엄청난 물건을 이제 만드는데, 원래 기업이라는 것이 그 목표가 뭡니까? 기업이라는 것은 이윤 창출이잖아요. 우리가 사회 시간에 배운 거, 이윤 창출이 기업의 목표인데, 이 사람들은 목표가, 우리는 이윤을 전혀 창출하지 않는다가 목표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듣고 미친나, 이게 이윤을 창출하지 않고 뭐 미치고 파는 장사가 어디가 있다고. 이게 이제 당연히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들잖아요. 미치고 파는 장사가 원래 없다 그러는데, 근데 이 세상의 기업이라는 것은 이만한 걸 가지고 막 광고도 하고 포장을 하고 막 해가지고 사람들 허영심을 부추기고 사치를 하도록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를테면 속여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이윤을 많이 울거내고 사람들 것을 뽑아내고 주머니 것을, 이게 목표지만은 우리는 그게 목표가 아니고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사람들을 좋게 하는 게, 공덕을 주는 게 우리의 목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윤을 줄일수록 좋다. 이윤을 줄일수록 좋다. 아니 그래도 그렇지, 이윤을 줄이면 어떻게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윤을 낳지 않는, 우리의 목표라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불교적 목표를 가지고, 그러니까 장사꾼의 목표가 아니고 불교적 목표를 가지고
원가하고 판매가를 다 공개를 해버려요. 공개를 해서 15만 남기면 더 좋고 1원을 남기면 더 좋고 하나도 안 남기면 더 좋고 이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유익함을 주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근데 원래 이게 이제 부처님의 살림법인 것 같은데 예전에 큰 스님들은 다 그러시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조그마한데 사소한데 욕심 안 부리고 이렇게 마음을 비워버리면은 정말 감동이 정말 우러나와가지고 내 전 재산이라도 팔아서 저부터라도 주고 싶잖아요. 하여튼 그런 부처님의 신법을 쓰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것에 욕심, 사소한 것에 욕심 내서 아이고 이것 좀 내라고 뽀새기 살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분들이 하여튼 그게 그 살림법이 벌써 접근법이 다르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만들어서 그 안에도 이렇게 이제 매장이 있고, 이제 방콕 같은 데도 이렇게 매장이 있습니다. 유기농. 아주 이제 그 태국에서 인기가 있다고 그래요. 대단히 인기가 있고. 근데 이분들이 이제 워낙 그 물건을 이제 이윤을 남기지 않고 파는 통에 태국의 그 유명 대기업들에서 이분들을 아속을 고소를 해가지고 80년대부터 90년대 대단한 소송전이 펼쳐졌는데 그 장사치들은 자기들은 그 이윤을 남겨야 되는데 어디서 뜬금없이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것을 이윤 하나도 안 남기고 팔아버리면 똑같이 같이 샴푸 장사하고 똑같이 비누 장사하는데 장사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불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신고를 하고 불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걸고 넘어진 거라요. 그래서 이제 태국 사회는 또 불교 다 전통 불교가 이제 또 힘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하고 또 그렇지 않아도 아속은 또 눈에 가시 같은데 얘들은 귀찮게 또 우리들이 일도 안 하는데 이 친구들은 일까지 하지 노동도 하지 뭐 사람들하고 우리는 또 고고하게 스님들끼리만 사는데 이 사람들은 또 제가자들하고 같이 섞여서 공동체인지 뭐인지 한다고 이렇게 같이 살지. 그러니까 계속 눈에 가시 갖고 별로 하는데 그것을 이제 타이 사회의 주류인 불교에서도 비우호적이지. 그러면서 기업에서 이제 같이 이것을 걸고 넘어지지.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게 이제 곤란에 처했는데 결국은 아속이 이겼어요. 아속이. 이건 이제 불공정 거래가 아니라고 이제 아속이 결국 이겼는데 굉장히 그걸로서도 이제 시련을 당하고 힘들었는데 그걸 이제 딛고 일어선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엄청난 이런 그 농산물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 공동체 밖에다가 이것도 완전히 시골인데 우리는 그 시골이면은 이런 그런 큰 슈퍼 같은 것을 세우려고 생각도 못 할 텐데 시골에 어디 그 시골 그런 공동체 문 앞에다가 큰 슈퍼를 놔두고 이게 이제 농산물도 팔고 자기들이 생산한 의약품도 팔고 파는데 거기서 워낙 싸고 좋은 이 사람들이 믿을 만한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믿을 만한 분들이 만드니까 거기까지 다 그걸 사러 오는 거예요. 시골인데도 불구하고. 그 이제 이 공동체 밖에다가 이렇게 큰 대형 슈퍼도 하고 앞에 식당도 하고 이제 큰 대형 슈퍼 이런 것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시골인데 여기까지 또 사러 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시골인데. 이 앞에가 이제 어떤 상가가 형성돼서 마을 공동체 시골 그 공동체 정문 앞이 이제 상가가 형성됐어요. 이게 여기에 이제 소풍 오듯이 이거 쇼핑도 하고 공동체 구경도 하고 이것을 식당도 하고 식사도 하고 식사. 그 레스토랑 같은 경우도 채식으로 엄청나게 싼 가격으로 이분들이 직접 생산한 유기농 채식으로 이렇게 공급을 하니까 저도 이제 그 치앙마이에서도 이게 채식 뷔페가 있거든요. 그 굉장히 맛있고 싸고 그냥 일반 식당에서 먹는 것보다도 거의 우리 돈은 일반 식당에 가서 뭐 10,000원에 먹을 것을 2,000~2,000원 밖에 안 받으니까 품질 좋은 것을. 그리고 이제 이분들은 공동체 앞에다가 제일 명당 자리를 근데 이제 이런데 공동체를 보면은 이제 그 밖에 사회하고 열려 있느냐 닫혀 있느냐 완전히 닫혀서 이 안에 있는 사람들만 뭐 뿅하게 정신을 현혹시켜 가지고 무슨 교주를 받들게 한다든가 뭐 이상하게 뭐 한다든가 뭐 그 안에서 온갖 못된 짓거리를 한다든가 이렇게 가는 게 있는가 하면은 열려 있으면 그런 엉뚱한 짓거리를 못 하는 열려 있으면 근데 이런 데처럼 완전히 이게 아주 외부하고 열려 있어요. 굉장히. 그 이제 여기서 제일 마을 공동체 아속 공동체 앞에 명당 자리 제일 좋은 자리를
그 고을 사람들, 이게 이제 공동체인데 공동체 여기 호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이 바로 앞에 자기가 소풍 오기도 좋은데 마을 사람들이, 시골 사람들이 그 앞에다가 이 호수 앞에다가 이 자리에다가 사람들 그 고을 사람들 제일 못 사는 사람들한테 그 장사를 하도록 한 거예요. 당신들이 직접 농사 지은 푸성기도 이것을 팔 수 있도록. 예전에는 우리 못 살 때 시장에다 우리 조금씩 우리 어머니들이 조금씩 갈던 배추나 뭐 또 이렇게 콩이나 이런 것도 갖다가 팔고 이렇게 해서 이제 생활비를 조달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태국에도 이제 시골에는 그런 분들이 계시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팔고 하도록 이런 식으로 이제 다 해놓은 이런 식으로 제일 좋은 자리를 마을 고을 사람들을 위해서 제공하는 거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그 중생 이제 공덕을 이제 보시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거는 이제 그런 그 자기들이 운영하는 식당입니다. 식당. 저도 이제 몇 번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더라고. 아주 싸고. 치앙마이 같은 것도 스님들 또 놀러 가시면은 여기 아속에서 운영하는 시내에서는 조금 벗어나 있는데 뭐 택시 타고 10분 정도 가면은 훨씬 싸고 뭐 한 10분의 1 가격 거의 아주 싸고 굉장히 이렇게 좋은 재료로 저렴하게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거 치앙마이 가이드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속 공동체는 제가 이제 거기서 이제 지낼 만큼 지내고 나오면서 그렇잖아요. 이제 꼭 못 사는 나라보다 조금 잘 사는 나라에서 오는 유럽이나 이런 친구들이 제가 보면 인도나 이런 데 돌아다닐 때도 꼭 그러더만, 아이고 잘 사는 그 나라에서 온 친구들이 못 사는 나라 진짜 등쳐먹는 그 아슈람이나 이런 데 들려서도 보시 한 푼 안 내고 그냥 밥만 먹고 이렇게 가는 이런 걸 보면 얌체 같은 그 배낭족들이 많거든.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서 무슨 아속 공동체 같으면은 똑같이 일은 했지만 노동은 했지만은 그래도 그 나라보다는 더 잘 사는 나라에서 왔으니까 그래도 이제 그냥 가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준비한 이제 봉투에서 이제 기부금을 준비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이제 수녀 같으신 분들이 꽤 많아요. 거기는 수녀같이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그 관장이나 이런 것도 다 지도를 해준 대로 했는데. 단식도 어떤 식으로 하라고 그리고 이제 지도해 주신 그 압범이라는 그분한테 제가 이제 기부금을 이렇게 드렸더니 그분이 그 봉투에서 꺼내 가지고 그 지폐를 한 장만 꺼내고 이것만 받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돌려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이게 지폐 한 장은 당신이 단식하면서 뭐 먹는 게 있거든요. 좀 약간 무슨 오렌지 비슷한 뭐 즙 같은 거. 하여튼 그게 하여튼 배설이 잘 되도록 하여튼 먹는 이런 것도 있고 몇 가지 의약품 비슷한 게 있어요. 그런 가격이고 그 가격만 당신은 한테 받겠고 나머지는 당신이 여기서 지냈다고 그래서 당신한테 받을 수 없다. 여기에 우리의 법이 있다. 여기는 아속은 7번 방문하기 전에는 도네이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야, 진짜 도네이션 하기도 어렵네, 이게. 이제 앞으로 도네이션 하면 7번이나 방문해야 되겠네, 그러면서. 그러니까 7번 방문하기 전에는 도네이션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분들이 사람 감격시키는 방법도 가지가지네. 그래서 이게 이제 법을 딱 이렇게 해놓고 그냥 이렇게 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이 그 삶을 사는 게 중요하지, 이게 이 가치관대로 이렇게 사는 게 중요하지 이게 도네이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처럼. 그러니까 그런 삶을 그러니까 야, 이런 정신, 이런 정도의 남다른 이런 게 뭔가 있으니까 사람들을 감격시키고 그러면서 엄청나게 대학교에서 막 대단했던 인물들, 태국 사회에서 날렸던 이런 친구들이 짬농도 그러겠지만은 그래서 여기에 귀의를 하고 같이 삶에 공감을 하고 같이 살아보겠다 이렇게 하고 이런 남다른 게 있어서 이렇게 그런 거구나. 젊은이들도 많이 귀의를 해서 같이 살아보고 이렇게 남다른 뭔가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이제 포틀락도 그런데 이 일상적인 그러니까 사람들 유명하고 하다는 사람들 뭐 겉다르고 속다른 경우는 뭐 기자 생활 수십 년 해보니까 당연한 거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은둔이나 하늘의 감춘당 할 때도 유명한 사람들 은둔 돌아가신 분일지라도 스님도 유명하신 이름을 날리신 스님은 하나도 안 찾아다니고
그 숨어 있어서 그냥 살다가 그냥 암자나 토굴에서 돌아가신 분들만 추적해서 그분들 해서 제가 은둔으로 이제 책을 펴내기도 했는데, 하여튼 유명한 사람들은 뭐가 유명한 데까지 별가 못 믿을 구석이 있어. 제가 삐딱한 성격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기도 한데, 그래서 이제 포틸락도 이제, 포틸락에 대해서도 이제, 제가 이제, 이분한테, 제가 보니까 그 책자도 있는데 뭐 전혀 알릴 생각도 안 하고 아주 삶의 어떤 것도 한국에 소개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걸 제가 한국에서 한겨레 신문사라는 데가 있는데 그 출판사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다 이게 한국에 출판을 이제 좀 하고 싶으니까 출판권을 저한테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했더니 no problem, no charge. 아무 문제 없고 돈 안 받는다. 이거 갖다 쓰려면 쓰고 이것은 이거 원래 내 거가 어디가 있느냐. 그냥 필요하면 번역해서 그냥 갖다 쓰고 책을 만들든지 무엇을 만들든지 알아서 하라는 거라. 전혀 나한테 허락 받을 필요 없다는 거라.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야, 그런 것에서부터 뭔가 이렇게 탁탁 깨는 게 늘 있더라고.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그냥 가짜 거짓말이 아니고 형식과 내용이 다 별개로 노는 것이 세상사인데 이게 늘 그렇게 탁탁 깨는 게 있더라고요. 그분의 삶에서는. 그래서 참, 아속에서 이제 포틸락 스님과의 만남에서 저는 이제 굉장히 이제 깊은 감명을 받고, 야, 이런 분야말로 제가 17년 전에 간디에 심취해서 이렇게 인도 전역을 해집고 돌아다녔는데 이분은 또 다른 간디구나. 이런 분을 한번 초청을 해야 되는데, 그 포틸락 스님 돌아가시기 전에 좀 초청을 해야 되는데, 포틸락 스님은 아직까지 초청할 생각을 아무도 못 하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꼭 한번 초청해서 제대로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 삶에서 직접 시연하면서 이분도 똑같이 그 오두막에서 아직도 그렇게 살더라고요. 본인은 그렇게 설파를 해도 본인이 그렇게 사는 경우는 제가 거의 참 못 본 것 같은데, 본인도 똑같이 굿띠에서 그렇게 사시더라고요. 그러니, 야, 이분이 참 남다른 분은 틀림없구나. 뭔가 이분이 그 삶에서 깨달았다는 것은 참 거짓이 아니구나. 이런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제가자들도 그런 식으로 그런 삶에 동참하고 이런 식으로 그런 식의 그 태국 전체 사회를 어떻게 보면 변화시키는 이런 삶. 단순 소박하면서도 행복하게 사는, 막 욕망을 추구하지 않으면서도 나름대로 그렇게 단순하게 살면서 행복한 이런 삶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현실에서 이렇게 갖고 갈 수 있다는 것은 이 스님들이 그 스님, 포틸락을 비롯해서 이 스님들, 거기에도 이제 그 따르는 스님들이 수백 명인데 같이 살아가시는 스님들이 그분들이 삶에서 보여주는 게 있기 때문에 제가자들이 욕망의 마음을 실 수가 있는 거구나. 그것이 말로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야, 이렇게 살면 되는구나. 우리 스님처럼 못 살아도 내가 저 한 3분의 1만큼은 살 수 있겠다. 사람들이 같이 한 공간이니까. 당연히 그런 삶을 따름으로써 이렇게 행복을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현장에서 그렇게 실제 삶에서 그렇게 있는 것을 보고, 야, 이건 소설의 얘기도 아니고 드라마의 얘기도 아니고 실제 삶에서 하여튼 부처님의 욕망을 초월한 삶, 이런 것이 얼마나 귀중한 삶인가. 지금이야말로 예전에 부처님이 예전에 얘기했던 것은 욕망이라는 것이 소수의 무슨 장자라든가 권력자라든가 이런 사람들만 해당됐지, 일반인들이 그렇게 무슨 욕망을 할 것이 뭐 있어야지. 요즘은 근데 기나 고동이나 전부 다 욕망으로 치달려서 다 미쳐서 다 돌아다니는 세상이니까 요즘이야말로 이런 포틸락의 삶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